코딩 하면 아직도 뭔가 개발자들만 하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웹사이트나 앱이 뚝딱 하고 만들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상상 속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기술 덕분에 이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로운 혁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복잡한 코드를 단 한 줄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할 일 목록을 추가하고 또 지울 수도 있는 그런 깔끔한 페이지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말 그대로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입니다. 이 과정이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보세요.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쓰는 평범한 말로 뭘 원하는지 써요. 두 번째, 그럼 AI가 즉시 코드를 만들어내고요. 마지막으로, 짜잔! 여러분의 앱이 세상에 공개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걸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바이브 코딩 혁명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복잡했던 코딩 문법이 그냥 우리가 쓰는 간단한 문장으로 바뀌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사실 이 이름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이브, 그러니까 어떤 느낌, 어떤 의도를 AI에게 전달하면 AI가 실제 코딩을 대신 해주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죠? 이제는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아는 것보다 내 생각을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예가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된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 이 바이브라는 개념은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인 안드레이 카파시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결과를 상상하고 AI에게 맡기세요. 이 말이 딱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이제 개발자들은 코드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고 그걸 실현하는 건 AI에게 맡기는 뭐랄까 감독 같은 역할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AI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실제 작동하는 코드로 바꿔주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웹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언어, 바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AI가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HTML인데요. 이건 웹페이지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우리가 AI한테 맨 위에는 헤더, 중간엔 본문, 아래쪽엔 푸터가 있는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AI가 이 구조를 딱 알아듣고 HTML로 뼈대를 착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뼈대만 앙상하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타일을 입혀주는 옷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CSS입니다. 우리가 좀 머던하고 미니멀한 느낌으로 디자인해줘 라고 바이브를 전달하면 AI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색깔, 글꼴, 배치 같은 걸 정하는 CSS 코드를 쫙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뼈대도 있고 옷도 입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움직이게 할 뇌와 신경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게 해줘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요구를 하면 AI가 웹페이지에 핵명을 불어넣는 코드를 짜주는 원리인 거죠. 그럼 이런 새로운 코딩 방식이 가져오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변화가 정말 엄청난데요. 첫째,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곧 코드가 되는 거예요. 둘째,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AI랑 대화하듯이 이거 왜 안 돼? 고쳐줘 하면 되니까 수정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결국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속도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수준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이 생산성 향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전국적으로 정말 화제였던 코로나 맵, 다들 기억하시죠? 그 개발자분이 하루 종일 꼬박 걸려서 만드셨던 바로 그 서비스를 이 바이브 코딩으로 다시 만들어 보니까 글쎄, 단 30분밖에 안 걸렸대요. 하루 걸리던 일이 30분이라니 진짜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와, 이런 놀라운 생산성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줄 AI 툴키트들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도구를 쓸지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구글 AI 스튜디오나 버셀의 V0 같은 프로토타입 생성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진짜 멋진 소개 페이지나 MVP,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을 아주 빠르게 만들 때 최고예요. 반면에 커서나 안티그래비티 같은 AI 코드 에디터는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AI가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면서 배우고 싶을 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도구가 손에 있어도 이걸 제대로 못 쓰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제부터는 AI라는 아주 유능한 부조종사와 어떻게 소통해야 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 명확한 소통입니다. 첫째,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해요.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안 돼요. 둘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100마디 말보다 참고할 만한 스크린샷 한 장이 훨씬 나을 때가 많거든요. 셋째, 만약 좀 새로운 기술을 써야 한다면 AI가 모를 수도 있으니 공식 설명서 링크를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가 났을 때는 그냥 안 돼! 라고만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 되는지,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AI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바이브 코딩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에요. 이 강력한 도구를 정말 현명하게 쓰려면 지금 당장 AI가 뭘 잘하고 또 어떤 건 아직 어려워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해보는 프로토타입이나 간단한 할 일 목록 같은 앱, 아니면 엑셀 정리나 웹에서 정보 긁어오는 그런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에 정말 강력해요. 하지만 수백만 명이 쓰는 엄청 큰 서비스라던가 성능이 아주 중요하고 계산이 복잡한 앱, 그리고 단 하나의 버그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에는 아직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건 대체가 아니라 권한 부여에 가깝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개발자를 없애려는 기술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코딩을 몰라서 아이디어를 묵혀둬야만 했던 수많은 창작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술의 장벽을 허물어주고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코딩이라는 벽 때문에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가 막힐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바로 그 아이디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